네, 살 빼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간헐적 단식을 할 경우에 굶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체지방도 더 많이 빠지겠지만 근육도 더 많이 빠질 것 같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실제로 근육량이 줄어들까요? 또 간헐적 단식이 살 빼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들었는데 왜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도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헐적 단식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과 또 간헐적 단식으로 살이 안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간헐적 단식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미신이라는 내용의 이 논문이 네이처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간헐적 단식과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 모두 똑같은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간헐적 단식과 일반적 다이어트 방법 모두 살이 빠지게 되면 지방 조직에서 75% 정도가 빠지고 근육에서 25% 정도가 빠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전 영상에서 16시간 단식을 하는 16대 8 간헐적 단식의 경우에 근육량을 더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한번 언급드렸는데요. 간헐적 단식이 특별히 더 근육량이 줄어드는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백질을 잘 섭취하고 운동을 하면 25%의 근육에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과 어떤 운동이 시너지가 좋을까요? 두 가지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헐적 단식과 걷기를 같이 하면 체지방을 더 감소시키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즉 신체의 생리적인 나이를 어리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mTOR이라고 하는 라파마이신 표적 단백질이 감소하는 그러한 기전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단식을 하는 분들이 살을 빼는 목적 말고도 건강을 위해서 가끔씩 단식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분들은 이 바로 오토파지의 기능 때문에 이러한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토파지라는 것은 손상된 세포나 노폐물과 같은 찌꺼기와 같은 것들을 오토파고솜이라고 하는 통에 넣고 리보솜이라고 하는 분해 효소가 결합이 되면 오토라이소솜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어서 분해 효소와 오토파고솜이 결합되어서 노폐물들이 청소가 됩니다. 즉 노폐물과 찌꺼기와 같은 것들이 분해되는 것이죠. 간헐적 단식과 걷기를 같이 하면 이러한 노화된 세포를 오토파지의 효과를 통해서 포식하고 제거하고 하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간헐적 단식과 걷기를 같이 하면 mTOR이라는 단백질이 감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또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위의 연구에서의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동안의 이 걷기 운동은 주 5회 30분씩 했고 단식을 마치기 30분 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옆 사람과 한마디 정도의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 즉 그러한 정도의 속도로 걸었습니다. 두 번째, 간헐적 단식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하면 체지방은 감소하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이 체중이 빠질 때 보통 간헐적 단식과 일반적인 다이어트들이 25% 정도의 근육 손실이 있는데요. 그것을 막아주고 체지방만 빠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봤더니 염증을 감소시키고 또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의 연구에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의 근력 운동은 주 3회를 했는데요. 하체, 가슴, 어깨로 큰 근육을 위주로 3세션으로 나눠서 각각 3세트씩 운동을 했습니다. 간헐적 단식과 걷기 운동, 간헐적 단식과 근력 운동의 시너지에 대해서 각각 다른 논문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나는 이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는 오토파지 효과, 안티에이징, 또 노화 방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걷기 운동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근육량을 조금 더 잘 보존하면서 체지방을 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근력 운동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기만 하면 살이 잘 빠질 것 같은데요. 간헐적 단식으로 살이 안 빠지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유는 올해 셀지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에너지 섭취량 감소와 24시간마다 반복되는 이 생물학적인 주기에 의해서 체중이 감소하고 대사 건강이 개선된다는 논문이었는데요. 간헐적 단식으로 다이어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먹는 양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총 먹는 양이 줄어들어야만 체중 감소도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적당히 먹어야지, 간식은 안 먹어야지, 이 정도만 신경을 쓰셔도 충분합니다. 일부러 먹는 양을 줄이려고 하지 않아도 적게는 200칼로리, 많게는 450칼로리만큼 정도가 하루 섭취량이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한 끼에 조금 더 많이 먹어서 1.2인분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인분씩 두 끼를 먹으면 하루에 2.4인분을 먹는 것입니다. 하루에 3끼를 1인분씩 먹는 것보다는 20%의 먹는 양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이죠. 먹는 양이 20% 줄어든 결과와 단식 시간이 합쳐져서 체중과 체지방이 더 잘 빠지고 또 대사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끼 식사를 하더라도 피자, 치킨, 빵, 짜장면과 같은 음식으로 고칼로리 음식으로 마음껏 먹고 간식도 같이 먹는다면 이 먹는 양이 줄어들지 않아서 전체적인 칼로리가 당연히 늘고 간헐적 단식으로 인한 효과는 굉장히 적어지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간식은 안 먹겠다, 이런 정도의 의지는 필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전체 칼로리를 같이 줄이는 것은 분명히 시너지가 있고 더 높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또 결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운동 방법과 간헐적 단식으로 살이 빠지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근육량이 빠지지 않을까? 이러한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 중에서 본인에게 더 적합한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으로 일일이 칼로리 계산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먹는 양이 줄었는지 정도는, 또 내가 간식을 먹고 있는지, 칼로리를 높은 음식은 드시고 있진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